독일 국민차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알려진 지 3주 정도 지났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차량에도 미국에서처럼 배출가스 조작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유형의 조작이 있는지 실제 도로주행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점곤 사회문화 선임데스크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번 달 1일부터 환경부가 이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네. 오늘 조사한 건 어떤 시험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는 실내 테스트, 그러니까 네. 운전대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의 그 조사였고요. 네. 오늘은 좀 전에 화면으로 보셨지만 실제 도로 주행인데요. 운전대가 움직이기 때문에 네. 만약 미국의 경우라면 그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작동이 안 됐을 경우, 그러니까 네네. 이른바 조작이 된 상태에서의 배출가스 수준을 측정하는 것인데 오늘 그 서울과 인천 지역 도로에서 시험이 있었는데요. 시내도로, 시외도로 그리고 고속도로를 각각 3분의 1씩 전체적으로 120분가량 주행을 하려고 했는데 네네. 실제로는 97분을 주행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걸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 장비 PEMS라는 건데요. 네.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는데 그걸 달고 주행을 하면서 실제 측정을 한 겁니다. 예. 이 최종 결과는 11월 중순 이후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지금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주행 시험은 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분석 작업이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국산 디젤차에 대한 검사도 또 같이 진행을 한다면서요? 네, 며칠 전에 환경부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환경부 관계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정한 상표명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국내 회사 차량도 당연히 검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이 아시지만 사실 디젤 기술은 지금까지 독일 자동차가 단연 독보적이었습니다. 네. 클린 디젤로 유명세를 탔고요. 이 때문에 이른바 국산 디젤 차량의 연비나 배출가스 수준에 대해서 소비자, 운전자들의 불만이 폭증을 했고 이에 대해서 질타, 비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내 그 제조사들도 이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최근에 디젤 차량을 잇따라 출시를 하고 있답니다.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에도 혹시나 어떤 부정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닌지 네. 들여다보겠다 하는 게 환경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소비자들의 관심은 이 배출가스 조작하고 연비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예. 그 배출가스를 조작하면 연비가 좀 좋아지고 그 조작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하면 연비가 보통 그러니까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게 네네. 일반적인 상식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저감 장치가 계속해서 작동을 하게 되면 예. 더 많은 연료가 소비가 될 것이고 성능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네. 결국 그래서 이번 배출가스 조작 파문은 앞으로 연비 검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화면에도 나왔지만 골프, 티구안 같은 경우는 저도 자동차 담당을 할 때 좀 그 시승을 하면서 타봤지만은 네. 연비가 아주 좋은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태를 보면서 연비왕 차의 굴욕이다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내 자동차 관리 체계를 보면 예. 그 배출가스는 환경부가 하고요. 연비 안전은 국토부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가 이 연비가 아닌 배출가스 부분을 조사하고 있고요. 이 작업이 끝이 나면 네. 국토부에서 연비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 거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시험 주행이 있는 동안에 한쪽에서는 또 소송이 있었죠? 예, 오늘 서초동에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폭스바겐 그리고 아우디 차량을 소유한 차주들이 네. 정확하게는 매매 계약 취소 및 매매 대금 반환 청구 2차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네네. 오늘 2차 소송 제기인데 총 38명이 제기가 됐고요. 네. 차량을 실제로 구입한 차주가 29명, 장기 렌트한 분들이 9명이었는데요. 네. 매매 대금 반환 청구하는 별도로 만약에 계약 취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예.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네. 각각 3천만 원씩의 손해배상 청구도 했는데요. 법무법인 바른이라는 데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1차 소송을 지난번에 2명을 냈었거든요. 네. 그때 이후에 무려 그 문의가 1000건 정도가 문의가 왔고 예. 지금 현재 그 소송을 해달라고 서류를 보낸 사람만 해도 네. 500여 명. 그리고 다음 주에도 3차 소송을 내겠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이런 소송을 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소송이 있습니다. 지금 줄을 잇고 있는데 문제는 중고차로 이 폭스바겐 차량을 산 사람들도 소송을 내겠다는 계획이라고요? 오늘 그 바른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특이한 점이 네. 그 중고차, 그러니까 새 차가 아닌 중고차 폭스바겐 아우디를 찾던 사람들 네. 또 역시 소송을 제기할 건데 이유는 그 폭스바겐 아우디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면서 중고차의 가격도 떨어져서 역시 내 차의 가격이 떨어져서 그래서 내가 손해를 봤다. 네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역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예. 또 하나는 이번에 그 폭스바겐 아우디의 모든 전 차종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네. 일부 차종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차가 아닌 다른 차를 구입했던 사람들도 소송을 하겠다는 건데요. 예. 역시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 문제가 된 차는 아니지만 네.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서 내 차의 가치,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중고차를 팔 경우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받아야 되겠다 예. 이런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번에 그 법무법인에서 얘기할 걸 내용을 보면 네.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도처에서 이런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승소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소송이 줄을 이으면서 이 사태가 좀 장기화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군요. 예, 디젤 게이트는 상당히 큰 네. 사건으로 지금 번지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점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